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인형 로봇 눈에 설치된 카메라가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컨트롤 룸의 진행 요원이 버튼을 누르자 움직인 참가자들의 흰 티셔츠 안 가슴에 설치된 무언가가 터진다. 네,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해설 내용인데요. 요즘은 이런 음성 해설이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공연, 무용, 또 전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내 제1호 음성 해설 작가이시고요. 그동안 무려 7,700여 작품을 해오신 서수연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음성 해설 작가? 2002년도에 제가 처음 제안을 받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KBS 대추나무 사랑걸려내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그 약간 시작하게 된 그 역사가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음성 해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는 사실 화면 해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해설? 네, 그죠. 예, 화면 예. 해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용어의 쓰임에 있어서 먼저 그 영어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그 오디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오디오 디스크립션.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1대1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음성 해설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198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 아레나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바라 소령이라는 연극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연극에서 우선이었군요. 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1980년대 후반에 WGBH라는 그 워싱턴 방송사에서 이제 DBS라고 이제 디스크립티브 비디오 서비스, 이걸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이게 설명해주는 비디오 서비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DBS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도입을 해 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이것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2000년도에 두 연구원을 미국으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작을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1년도에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네네.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농아인협회가 이제 제1회 장애인 영화제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로 처음 제공을 하게 되고요. 영화에서 우리는 시작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제 MBC에서 전원일기라든지 그리고 6mm 세상 탐험 이걸 하게 됩니다. 근데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이벤트성이고 일회성이잖아요. 시험 삼아 한번 해본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본은 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이 썼고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서랍에 사실은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왜요? 왜 잠을 자요? 이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3년도에 KBS에서 이제 그 당시 지상파가 낮 방송을 안 했었고, 지금 24시간 방송을 하지만 그때는 그 안 했었죠. 네, 예, 교수님 기억하시죠? 네, 근데 낮 방송을 하고 싶죠, 지상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낮 방송 때 화면 해설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서랍에 있던 그 서비스가 이제 지상으로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즈음해서
이제 제가 2002년도에 한국장애인연합회에서 낭독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마침 또 낭독봉사.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구성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도 쓰고 이제 작가 일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어서 마침 쓰고 읽을 사람으로 적합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뭔지 몰랐고. 몰랐겠죠.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보질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요? 근데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또 새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전원일기라는 그 대본, 그러니까 직원분이 쓰셨다는 그 대본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협회 직원이 쓴 글을. 네네. 그래서 예, 이걸 예. 참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봤어요. 근데 봤더니 약간 지문을 읽어주는 듯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대사와 대사 사이의 그쵸. 지문.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이 컨텐츠를 보려 그러면 거의 대사 위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청각 정보, 그러니까 시각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라 하더라도 좀 모호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겹살, 예를 들자면 삼겹살 굽는 소리가 어떤 그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빗소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씩하는 소리니까. 네. 그러니까 삼겹살 굽는 소리가 들리는 장면에서는 삼겹살 굽는 소리라고 네, 그렇죠. 말해줘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보글보글이라는 것도 뭐 찌개가 보글거리는지 된장국이 예. 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모호한 소리들을 설명해 주는 것, 시청각 정보를 이제 언어로 번역해서 하게 되는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제가 봤던 그 전원일기의 그 대본 자체가 그 복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는 복길 이렇게 좀 짧게 정말 지문처럼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읽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도 하면서 제가 듣다 보니까 드라마가 스토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제 바꾸게 됐죠. 어떻게 바꿨어요? 복길이 방으로 들어간다. 아, 그렇게? 이제 별건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거기서 복길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간다. 만약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걸음도 거죠? 상당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서술형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어떤 포맷을 바꾸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재밌게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 그게 2003년이군요. 네, 2003년이라고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고 네. 7,700여 작품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작품 수가 많아서. 너무 많죠. 제가 정말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그런 아주 지겨운 말이 있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제가 살았었습니다. 일주일에 7, 8편을 마감을 하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크리스마스, 추석, 연휴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했고 어떤 다른 분이 펑크를 내시면 가서 또 제가 대신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중간에 이제 공부를 위해서 잠시 이제 해외로 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계속 마감을 했었습니다. 유학 가시면서도 네네. 역시 또 원고 작업하시고. 네네. 그래서 그 편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20년이 훌쩍 넘고 7,700여 작품. 뭐 예를 들어 어떤 작품들입니까? 한국기행을 제가 쭉 했었고요. 그리고 CSI 과학수사대 MBC 그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고 대장금 또 불멸의 이순신 그런 과거 작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마스크걸 작년에 했었던 거 그리고 또 지배종이라는 드라마를 또 최근에 했었고요. 그리고 5시간 장장 5시간이라는 그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집이라는 연극. 조시구와 복수의 씨앗, 만선, 벚꽃동산 이런 다양한 공연 작품들을 또 했습니다. 네, 우리 방송사마다 이런 음성 해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슨 편성 비율이 있나요? 네, 10%라고 딱 제정이 되어 있어서 10%? 기상파 10%가 의무적으로 10%를 화면 해설 방송이라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네,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 해설하고 음성 해설 그 용어에 대해서도 잠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음성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영어 원어로는 음성 해설이 맞다고 그렇죠. 하셨죠? 네네. 이게 음성 해설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 해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화면에만 그 스크린에만 딱 제한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확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 컨텐츠라는 게 영화나 뭐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공연도 있고 미술 작품도 있고 박물관, 전시, 현장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화면이 없는 거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칭해서 그렇죠. 음성 해설이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게 이제 OTT 플랫폼에 보면은 그 자막이 흐르는데 발화자의 이름을 괄호로 쳐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대사를 적어주고 그리고 어떤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 같은 것들을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뭐 쾅 닫히는 문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인데 이거랑 화면 해설이랑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자막이 흐르니까 그게 해설이냐, 화면 해설이냐. 네네. 그래서 많이 좀 음성 해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어떤 확장성과 혼란성을 좀 낮춰주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분들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는 화면 해설이고 그것이 공연으로 넘어가면 음성 해설이다. 계속 혼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수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성 해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그게 맞는 하겠습니다. 용어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잠깐 읽어드린 대목이 그 공전의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의 한 대목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 음성 해설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오픈이 될 때 한국어 음성 해설만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메가 히트를 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미국 시각장애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가장 감상하고 싶냐 했더니 그게 1등을 한 게 오징어 게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시차를 두고 미국에서 이제 영어 버전으로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찾아보면은 정말 18개국인가 이게 상당히 많은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식으로 뭐 힌디어도 있고요. 이게 다양한 언어로 음성 해설이 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언어로 제작된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히트 쳤으니까 세계인들이 다 보고 싶어 하니까 맞아요. 다양한 언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각장애인들도 동시에 함께 즐길 수가 있게 됐다. 시차 없이. 네네. 사전 준비 다 끝내가지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소리를 듣고 대사를 듣고 하면서 줄거리를 따라갈 수 있지만 그 대사와 대사 사이의 동작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풍경이나 장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애매모호한 소리의 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로 들으면서 대사를 따라 들으면 훨씬 더 즐길 수가 있다. 작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음성 해설 원고를 작성하실 때 처음에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시작했었을 때는 먼저 눈을 감고 한번 다 들어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눈을 감고 영화나 드라마를 듣는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아마 5분도 눈을 감고 못 있으실 거예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눈을 뜰 수밖에 없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먼저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는 건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좀 이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현재는 이제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도 많은 어떤 감각이 좀 열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감고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눈을 뜨고 다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요 대목, 요 대목을 써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군요.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나 이제 그런 파일을 받게 되면은 보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작업을 하게 되죠. 이제 20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무슨 드라마다 그거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저는 좀 약간 손이 좀 빠른 편이라서요. 이제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보통 한 70분 기준의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24시간 혹은 하루 반나절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렇게 해야지 좀 퀄리티가 좀 이게 좀 질 좋은 그런 텍스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질이 좋은 텍스트가 나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시각장애인들은 N차 감상이 가능하잖아요. 여러 번 볼 수 있죠. 여러 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음성 해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번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나면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정보를 계속 또 다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질이 좋은 그런 텍스트가 그렇게 제공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게 이제 네. 하루 혹은 하루 반나절인데 시간을 더 많이 들면 들일수록 더 좋겠죠. 70분짜리를 네. 거의 24시간 걸려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한 1분, 2분 보고 원고 작성해놓고 다시 또 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로군요.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그냥 쭉 하면서 이렇게 다 써요.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쭉 다 쓰고 덮어놓습니다. 70분이 그럼 끝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7, 8시간 걸려요. 계속 70분을 보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지금 보다가 스톱 시켜놓고 쓰시고 네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시는 네네. 거겠구나. 그렇게 쭉 다 쓰고 근데 이게 한 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길이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대사 사이에 이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혹은 추격신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격투신이나 그런 건 좀 길기도 해요. 그렇죠. 3분, 5분 길기도 하지만 이거를 다 맞춰주려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맞아요. 문장을 또 다듬고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크라프트라 그래가지고 조각하듯 다듬듯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정말 1분의 그 격투시를 쓰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그렇게 하고요. 걸리겠네요. 네네. 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무작정 자세히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닐 맞습니다. 거고, 그죠? 네, 그렇게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얘기는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사이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또 개발을 하게 돼요. 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지를 하는 겁니다. 정지를 하고 근데 꼭 필요한 설명들 같은 경우는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플레이를 하는 보통은 그런 네. 경우도 생기는군요. 그게 이제 유튜브나 혹은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한 곳에서는 가능한데 10분짜리 프로그램이 20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미디어 아트 그 방앤리 작가님과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때 또 상당히 즐겁게 했었던 3분 정도 되는 그런 미디어 아트 영상이었는데 다 작업하고 났더니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또 했었습니다. 뭐 하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꼭 그 시간을 맞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러 버전이 저는 이게 여러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성 해설 버전 그리고 이제 비시각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일반 버전. 그렇다면 저는 이게 당연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이런 버전들이 좀 다양하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해서 음성 해설의 원고를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누구 목소리로 합니까? 초반에는 제가 읽고 낭독을 했지만은요. 직접 하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성우분들이 성우가? 네, 그래서 영상 기반으로 돼 있는 것들은 성우분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영역이 되게 많이 장르가 확장이 됐어요. 이제 공연, 미술, 박물관 등으로 확장이 됐을 때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낭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옛날에 영상에서도 직접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한 대목 좀 들려주실래요? 뭐 영화나 드라마 중에 뭐 하나 골라가지고. 네, 미나리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미나리 유명하죠. 그렇죠. 네, 배려풀 영화위원회에서 제작을 했고 그 박보검 배우님이 낭독을 해주셨던 미나리예요. 네, 낭독을 해드리면 동양계 남자아이 데이빗이 달리는 차 뒷좌석에 묵묵히 앉아있다. 차 전면 유리 넘어 앞서가는 이삿짐 트럭을 따라 30대 동양계 여자 모니카가 운전한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아이 애는 책을 읽고 있다. 데이빗이 창밖을 본다. 롤 모양의 건초꾸러미가 흩어져 있는 들판 위로 제목이 뜬다. 미나리. 네. 첫 오프닝 장면. 네, 맞습니다. 이게 눈에 선하겠다. 네, 이거 동양계 남자아이 데이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딱 플레이하고 제가 되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 데이빗이 미국 그 2세잖아요.
남자아이고, 그러니까 비시각장애인들이 먼저 화면을 딱 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왜냐하면 대사가 없이 쭉 진행이 되는, 차를 타고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아, 차구나. 뒷좌석인데 무슨 차 종류인지는 몰라요. 차구나. 그리고 남자아이구나, 소년이구나, 그리고 한국계인 것 같은데 한국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빗의 첫 번째 대사가 영어로 되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데이빗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외국인인가라고 생각을 서양 할 수가 사람인 있는 줄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동양계라는 게 들어가고, 이게 예. 왜냐하면 한국인이라고 또 바로 얘기하면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그 이민자들의 아들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끔 동양계, 남자아이, 데이빗. 동시에 이게 맞는 것이 그 화면 자체에 남자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네. 상반신이. 그래서 이 용어로 딱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야 할 걸 또 미리 밝혀서도 안 된다. 네네. 신경 쓸 게 많군요. 재미가 또 중요하죠. 네. 한 작품 70분짜리 남들은 한 24시간 걸리는 거 한 7, 8시간이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일 오래 걸린 작품은 뭡니까? 이게 2006년도에 그 장애인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됐던 궤도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76분인가 8분인가 되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단 3마디만 딱 들을 수 있는 거였고 나머지가 대사가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76분짜리 영화인데 네네. 대사가 3마디예요? 네, 1마디도. 네, 3마디밖에 없어서 되게 짧은 대사가 있었고요. 그 팔이 없는 분이 남자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제 여자가 주인공이라서 대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여성과 팔이 없는 남성. 네. 그리고 응시하는 장면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한 이틀 걸리고 제가 약간 알아놓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작품의 한 대목을 좀 읽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2006년도 작품이라서요. 아주 좀 되게 오래됐죠. 이제 방 안은 TV 소리로 가득하다. 두 팔 없는 지체장애인 철수는 바닥에 앉아 두 발로 종이 담배를 말고 있다. 엄지와 검지 발가락을 능숙하게 써서 손바닥만한 종이를 반으로 쓱쓱 눌러 접는다. 발끝으로 몇 번 더 눌러서 누름 자국을 확실히 만들어 두 발가락으로 쭉 잡아 찢는다. 발동작은 섬세하고 세밀하다. 이때 그 카메라가 진짜 그 발동작을 포커싱을 하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작품 같은 경우는 6, 7분 내내 시각장애인들은 계속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 궤도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고민을 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을 필터로 거치고 가는 건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유학을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됐던 중에 하나가 또 이 작품이기도 새로운 했었어요. 도전이었으니까. 네네. 뭔가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7,700여 작품 중에 제일 많은 게 드라마, 영화 이쪽이죠, 아무래도.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연이나 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네. 뭐 아까 공연 중에 뭐 하나 좀 들려주신다고 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작년에 국립극단하고 아주 즐겁게 마쳤던 그 공연인 연극인데요. 조시고아의 복수.
라는 공연이었어요.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분 남편분이고 이제 아내분이 같이 관람을 하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시각장애 남편분이 상당히 공연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공연계에서는 음성 해설이 이게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있지만 많은 횟수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없어도 이제 많이 관람을 하셨다고 해요.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거죠? 그게 제공되는 그 경우를 찾아서. 그때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침 돼서 이제 음성 해설로 공연을 들으시게 됐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고 리뷰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익극단 PD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던 저도 되게 매번 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낭독을 했던 공연이었어요. 네. 그 한 대목 좀 들려주시죠. 네. 중앙회장이 거치며 대례복에 면류관을 쓴 영공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타난다. 그럼 이제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럼 제가 음악을 좀 들으실 수 있게 약간 퍼즐을 두거든요. 옥좌에 올라서지 못해 절절매던 영공은 위강이 도와주려고 부축해도 밀어낸 후 비틀거리며 혼자 올라선다. 그리고 움직임을 또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낭독실에서 저는 스크린을 통해서 무대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 비틀거리면서 올라서는 그 모습을 스크린으로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곤 면류관에 늘어진 구슬자락이 귀찮은 듯 옆으로 돌려 삐뚤음하게 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영공이 이제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공연 작품을 할 때는 연극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야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런스루라고 있어요. 이제 장면을 연습하셔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 연습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리허설 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네, 런스루라고 합니다. 쭉 이어서 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가서 이제 연습을 이제 관람을 하고 참관을 하고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는 원고 쓴 거를 성우가 이렇게 녹음하면서 자꾸 수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발 변수가 막 생기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23년도에 했었던 만선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 만선도 상당히 이제 오래되고 인기가 많은 그런 공연인데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등장인물 중에 이제 슬슬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슬슬이라는 딸이 우연히 이제 물동이에 아침에 물동이에 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엄마하고 이제 오빠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상대가 마을의 부자 노인이에요. 물론 오빠는 다 반대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머리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마침 무대에는 실제 돌로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물항아리가 깨지는 그 공연이 매회 실제로 물항아리를 깨거든요. 그런데 마침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그 회차에 그 물항아리가 분명히 돌에 맞았는데 얘가 대굴대굴 굴러가서 무대 정면에 딱 그냥 무대 중앙에 딱 쓴 거예요. 안 깨지고? 안 깨지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구포댁이라고 하는 그 엄마 역할을 정경순 배우님이 하셨는데 그 배우님이 너는 아침부터 그 물항아리를 깨고 그런디야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 모니터로 제가 딱 봤을 때도 배우님이 살짝 당황을 하셨어요. 안 깨졌으니까. 네, 근데 얼마나 또 노련하신 분이십니까? 대사를 확 바꾸는 거예요. 너는 아침부터 물항아리를 떨어뜨리고 그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물항아리가 대굴대굴 구르는 거는 구르고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거는 못하고 떼굴떼굴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조각이 깨지면 오빠가 이제 막 그 조각을 막 치우고 걸레로 닦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굴대굴 굴러가서 이제 선다라는 그 장면을 설명하게 되는 즉석에서 설명을 하게 됐던. 원고와는 다르게. 네네네. 당황하지 않고 그걸 하려고 되게 집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그 낭독실에서 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별도의 이어폰 같은 거를 끼고 이렇게 그분들만 듣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연은 이제 개방형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폐쇄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네, 이게 공연 같은 경우는 개방형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무대 옆에 이제 음성 해설사가 앉아서 실제로 낭독을 하기 때문에 객석에 앉아 있는 모든 관람객이 함께 들으실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아닌 분도? 네,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우님도 함께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합을 다 맞춰봅니다. 연습을 다 하고 어디 들어가겠다. 저희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개방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폐쇄형이라고 하면은 조시고와 북수의 씨앗 만성 같은 경우는 폐쇄형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티켓박스에서 음성 해설 수신기라는 걸 이제 빌려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들만 수신기를 듣는다. 그래서 FM 라디오처럼 생겨 있는 건데 이어폰이 꽂혀 있고요. 그걸 객석에 앉아서 듣게 되면 낭독실에서 이제 송신기를 통해서. 근데 개방형은 왜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아닌 분들이 왜 그걸 들어야 됩니까? 개방형은 이게 감각의 확장 그리고 연극 공연의 어떤 확장, 콘텐츠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국립정동극장에서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개방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셨고요. 시각장애인 아닌 분들도? 네네네.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죠. 그래서 무장애 공연이 아니고요. 배려프리 공연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이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접근성. 제가 그렇죠. 계속 접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접근성. 그렇죠. 그래서 무장애라는 용어를 제가 요즘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무장애라고 했을 때 이게 장애를 없애야 하나? 장애가 장벽인가? 오해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함께 우리 옆에 같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런 무장애라는 용어를 좀 생각을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뭐 웹 접근성, 미디어 접근성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위화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좋은 용어로 접근성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극까지 우리가 지금 잠깐 들어봤고요. 제가 정말 또 궁금한 건 대사도 없는 무용. 그건 어떻게 합니까? 무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같이 연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무용은 좀 좋은 것이 이제 안무가님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안무가가 동작의 의미나 이런 걸 설명해주면 그걸 전달하는 거군요. 네, 먼저 이제 촬영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먼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용 안무가님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한번 동작도 한번 따라해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쓴 걸 가지고 같이 동작을 했었을 때 동작이 좀 이상하거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새로 수정하기도 하고. 잠깐 좀 읽어주세요. 무용 대목은요. 어떤 식일까 궁금합니다. 정말. 알렉시스와 민수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부드럽게 위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한다. 손바닥을 위로 오게 한 둘은 리듬이 담긴 동작으로 서로 손을 포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동작 위주로 들어간 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안무가님에게 충분히 여쭤봐서 그 동작의 의미 그리고 조명과 음악과 만났을 때 어떤 의미를 생성해내는가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그런 해석적인 부분도 조금씩 들어가야지만이 들으실 때 한편의 무용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궁금한 게 미술 전시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드 투어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이제 오디오 음성 해설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 작품 옆에 QR 코드가 붙어 있어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QR 코드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음성 파일로 들으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어떤 그 구도라든지 어떤 모양인지 색감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만은 보통 가이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투어를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북시리미술관에서 했던 가이드 투어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리기 시리즈와 공사 시리즈 작품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기 시리즈가 공사 시리즈로 연결되는 2개 작품을 지금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 작품을 위해서 타일을 이용해서 모형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작품도 설명하고요. 작품을 좀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끔 촉각 도구 같은 것도 같이 제작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모든 감각, 시각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청각이라든지 혹은 가능하면 후각도 괜찮고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데 비시각장애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겠네요. 네, 사용하지 않던 감각을 사용하니까 새로워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영화, 드라마, 공연, 무용, 전시 온갖 군데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내는 게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EBS 한국기행을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 한국기행 같은 교양 다큐도 합니까? 네, 다큐 모든 장르를 다 하는데요. 2005년도에 이제 EBS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한국기행을 그때 제가 쭉 했었는데 얼마나 다양한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그 직군의 분들의 그 어떤 얘기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선, 특히 어선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모르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막 카메라가 막 그 도구를 막 보여줘요. 근데 그 도구를 설명하려면은 정말 긴 문장이 필요한데 그 도구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인터넷을 막 뒤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네. 각종 모양의 외계인들이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아마 좀 힘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머리가 크면 머리가 큰 외계인, 눈이 크면 눈이 큰 외계인. 이게 대사가 있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특징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음성 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 소개. 소개? 네, 오디오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영국 가서 공부를 했었을 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따로 빼서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에서 그 길이에 따라서 5분에서 15분이나 되는 그런 미리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계인이라면 그 외계인의 그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설명을 해요.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걸 따로 이제 인터넷이나 나 그런 걸 음성 소개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리어 프리 영화위원회에도 제가 그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미나리나 이런 작품에도 음성 소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 음성 소개는 지금 공연계에서 너무나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시각장애인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미리 예습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파일로 다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링크를 이제 받아서 들으시고 미리 오세요. 그러면 의상이 어떻게 됐는지, 무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배경 정보 이런 것까지. 자, 그 작품이 진행되는 사이에서는 상세히 못하는 대목을 미리 해준다. 네, 맞습니다. 7,700여 작품 중 본인 스스로 꼽는 베스트 3를 꼽는다면? 그 OTT 드라마 중에 이제 더킹 영원의 군주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브람스를 그건 왜 꼽으셨습니까? 환혼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시각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 결과를? 네. 저는 이 음성 해설이 비단 시각장애인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말 눈으로 목격했었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외에서는 그 많은 논문에서 이제 다양한 그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음성 해설이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걸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시과 복수의 씨앗 아까 했었던 연극. 네,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건 왜 그렇게 또 좋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뷰가 상당히 좋았어요. 리뷰가 좋았다.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음성 해설을 듣고 공연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좋았다 이런 것들. 더킹
조시고와 네. 마지막은?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쓴 걸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요. 또 제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갖고 작품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 번 제작되고 나면 다시 수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 완성품을 만들어야 한다. 네, 좋은 작품으로 드려야지라는 마음이라서 사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1호인데 지금 음성 해설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 5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국으로 봤을 때 50명이 채 안 되고 공연계에도 10명이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뭡니까?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또 공연 이런 데서 더 많은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그럼요. OTT도 이제 그런 해야 어떤 되니까. 법도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렇겠군요. 네네. 뭐 지상파는 이미 이제 10%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OTT도 곧 하게 되니까. 네. 요즘 이제 또 AI 시대잖아요. 네. 이 AI가 학습하면 이 영상 화면을 보면서 AI가 원고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용어를 찾아야 되고 배치를 또 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좀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차문을 닫는 그런 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쓸 때 누구가 차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면 쾅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이제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쾅 그 소리를 살려주고 차문을 닫은 누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만든 용어긴 하지만 선해설, 후해설 이게 뭐냐면 대사가 너무 계속 이어지니까 중요한 정보인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앞에 당겨서 앞에 하거나 뒤에 하거나 스포일러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정보라서 그래야 대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AI가 못한다? 네, 힘들죠.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네. 그래 또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런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했을 텐데요라고 코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봤죠. 특히 공연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감상을 했는지 이때는 좀 더 뭐 이런 걸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대본을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초반에 일을 했었을 때 직업을 물어볼 때 화면 해설 그때 이제 제가 화면 해설 작가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다음에 관심을 안 보이십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건 비시각장애인의 연대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어떤 그 시혜적인 일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여야 하고 그래서 접근성으로 남아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월화수목금금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양성을 좀 하고요. 이제 많은 후배 작가들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접근성이란 용어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그런 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펼쳐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